안녕하십니까. 먼저 발표 기회를 주신 한국융합기술연구학회 관계자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저는 국립목포 해양대학교 해양경찰학부 정신교 교수입니다. 제가 발표할 제목은 우리 다 같이 이렇게 관심사들이 많은데 2025년 9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음주운전 예방, 그러니까 음주시동 잠금 장치가 이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좀 더 효율적이고 좀 더 우리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어떤 방향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어떤 바람을 가지고 제가 음주시동 잠금 장치는 2010년도에 처음으로 제가 이제 논문을 발표하면서 계속해서 10년 이상, 그러니까 거의 15년 이상 우리 학회에서도 계속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근데 음주시동 잠금 장치는 유럽이라든지 미국, 캐나다에서는 거의 30-40년 전부터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는 어떤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게 도입이 안 된 이유는 뭐냐면 이게 자동차에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시동 장치를 부착하게 되면 여러 기업에서의 어떤 문제라든지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어떤 그런 감정이라든지 이런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마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되고 있다가 최근에 2-3년 전부터 이제 학계라든지 그리고 도교통공단 그리고 이제 국회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고 전격적으로 9월달부터 이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강력하게 이제 시행이 되는데 있어가지고 좀 더 실용성이 있는 어떤 제도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싶어서 제가 그동안 논문을 갖다가 이 관련해가지고 여러 편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 좀 더 실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서의 장치가 무엇일까 문제점을 제시를 하고 그래서 논문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2000년 기준으로 한 해 10,000명 정도입니다. 근데 지금 몇 명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4,000명 됩니다.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나 줄었다고 하더라도 OECD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까지도 높은 어떤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예전에는 도로교통이라든지 도로사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안 좋고 그리고 현재 CCTV라든지 블랙박스라든지 교통사고가 났을 때 이것을 증거로 남길 수 있는 장치들이 상당히 많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교통에 대한 어떤 운전에 대한 그런 교육 그리고 교통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 특히 교통사고 중에서 사람이 듣는 시사라든지 치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음주운전에 의해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실질적으로 음주운전 단속이 어떻게 되느냐면 16번까지는 단속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평균적으로 17번째 처음 단속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 단속이 되는 사람들은 내가 큰 죄를 지어서 단속이 된 것이 아니라 운이 없어서 단속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습적인 어떤 만성적인 음주운전자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TV에 보면은 음주운전이 발생을 하면 그 가족들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한 해에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치러야 될 비용이 엄청납니다. 몇 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라든지 그 다음에 그 가족만의 피해가 아니라 그 가족을 구성하고 있는 사회 전체가 그 운전에 대해서 음주운전에 대해서 피해를 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성적인 음주운전자들은 사실 특별 예방 효과가 상당히 낮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범죄 예방에는 일반 예방과 특별 예방이 있는데 일반 예방은 일반인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끔 하는 것이 일반 예방입니다. 특별 예방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다시 재범을 저지르지 않게끔 하는 것이 특별 예방입니다. 특히 다른 범죄에 대해서 특히 음주운전 범죄자들은 자기가 음주운전을 한다는 사실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술이 취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처벌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은 안 되죠. 더 강력하게 처벌되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더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음주시동 장치 호흡을 통해서 풀어넣었을 때 알코올 농도가 조금이라도 감지된다면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하는 어떤 그런 방법이 가장 최선의 방법일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그 다양한 어떤 그런 방식적인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는 이후에 제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음주운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이제 그 제도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일종 알코올 농도가 0.05에서 0.03으로 시행되고 또 윤창호법이 또 시행되고 있고 상당히 많은 어떤 제도적인 어떤 법 제도적인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보다는 좀 더 아주 강력한 어떤 제도가 지금 시행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음주운전에 대한 어떤 다양한 어떤 이론이 있습니다. 합리적 선택이론 그리고 예방이론, 제가 좀 전에 이야기한 일반 예방과 특별 예방 이런 어떤 예방이론 그리고 단기 개입 각종 기관에서 음주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어떤 개입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효과적이라고 하면은 음주운전에 대한 어떤 교육적인 어떤 차원의 그런 개입입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자가 가지고 있는 성향을 분석해서 거기에 맞는 어떤 처분을 내리는 것이 단기 개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적 통제 이론이 있는데 우리 사회가 음주운전을 한 사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힘을 가지고 이 사람에 대해서 음주운전을 예방하고자 하는 어떤 이론이 되겠습니다. 1980년대 음주운전에 반대하는 언론예가 대표적인 어떤 시민활동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적극적으로 음주운전자에게 개입을 해서 이 사람을 우리 사회의 어떤 인력으로서 다시 생활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범죄자들은 강력하게 처벌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많은데 처벌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 범죄자들은 우리 사회의 주위에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격리되어야 될 사람이 아니라 언젠가는 우리 주위에 우리 전체 와서 살 사람이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통사고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 2023년 그리고 2023년 기준으로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19년 기준 우리나라 6.9명입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비율이 되었습니다. 이번 음주시공 잠금 장치를 계기로 해서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이것만 가지고 다 해결된다고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최근 10년간 교통사고 발생자 건수에 대해서 목표가 나타나 있습니다.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많은 어떤 도로 사정이라든지 그리고 그 외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어떤 정책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많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가 있습니다. 문제는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다는 것은 도로의 폭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인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겠죠.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살인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 현황에 대해서 도표가 보이고 있습니다. 2014년에 사고가 24,4,000건, 근데 2023년에 13,000건 정도 상당히 줄었죠. 실질적으로 교통사고는 많이 줄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좀 더 비율이 외국에 비해서 높다. 2015년도 그린빵 아빠 사망사건, 2018년도 윤창호 씨 사망사건이 터지면서 국민들이 음주운전에 대한 어떤 상당히 많은 분노가 발생했었고 특가법이 개정이 되면서 윤창호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상당히 처벌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벌을 높인다고 해서 여기 다 이해되는 것이 아니죠. 음주운전이 개론되는 것이 아니라 도표 표 3을 보시면은 음주운전 처벌 강화 규정 신설 제도 주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이전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한 0.05%였습니다. 0.05% 정도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소주 한 3잔에서 4잔, 한 반병 정도 먹으면 혈중 알코올 농도 0.5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왜 그러냐면 아주 건강한 남성 같은 경우에는
신체 반응이 좀 틀리죠. 여성이 술을 마시는 거하고 남성이 술을 알코올 배동 능력이 틀어지기 때문에 여성은 높을 수가 있고 남성은 낮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럼 남자는 무조건 높고 여자는 무조건 낮은 건 아니죠. 왜냐하면 아주 건강한 여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그렇단 말입니다. 자, 그러나 2019년 이후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로 상당히 한이 됐습니다. 0.03%로 한이 됐다는 것은 아예 술을 한 잔이라도 마셨을 경우에는 문제들을 잡지 말라. 이렇게 법이 개정이 됐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 음주운전을 방조한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중하게 처벌하지 않았습니다만 개정된 어떤 그런 법령에 따라서는 음주운전을 방조할 경우에도 중하게 처벌됩니다. 음주운전을 하고 있는데 보조석에 앉아서 같이 운전을 한다든지 그리고 음주운전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방치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처벌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범 면허 취소 기준도 2019년 이전에는 3회 이상이었습니다만 2019년 이후에는 2회 이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혈중 알코올 농도 기준에 따른 처벌도 상당히 강화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음주운전업체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정책 대안을 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당히 법이 많이 개정이 되었죠. 도로교통법,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이런 어떤 법률이 개정이 되면서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단순 음주운전뿐만이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는 경우에도 상당히 처벌 규정이 높아졌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음주운전 전담 재판부가 신설이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음주운전 전담 재판부가 신설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이 음주운전 전담 재판부가 신설된 이유는 뭐냐면은 음주운전을 한 사람에 대해서만 이렇게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습성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제거하기 위한 다양한 어떤 보안 처분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실효성이 있는 어떤 그런 음주운전 상습적인 음주운전자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전담 재판부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법원에 있는 어떤 형사재판부, 민사재판부 다양한 어떤 재판이 있습니다만 이런 어떤 음주운전을 전담할 수 있는 어떤 재판부가 신설이 된다면 음주운전자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어떤 재판뿐만이 아니라 예방 정책도 같이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하죠. 예방 교육을 강화해야 되겠죠. 지금 도로교통공단에서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음주운전 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벌점 이상이 되면은 교육을 받게 하는데 적극적인 어떤 실효성 있는 어떤 교육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 제도적인 어떤 정착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습적인 음주운전의 경우에 자발적 알코올 중독 치료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통해서 자발적인 치료를 촉진할 필요성이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능력이 안 되는 경우에 기관이 좀 더 나서서 이런 어떤 제도를 실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운전 지구권에 대한 보편적인 운전 지구권에 대한 어떤 보편적 사용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보통 대량 운송을 실시하는 어떤 버스 운전자라든지 그 다음에 항상 이렇게 운전을 시행하고 있는 어떤 화물차 운전자라든지 그리고 학원 학생들을 갖다가 태우는 그런 담당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 차량에다가 바로 음주시동 잠금 장치를 항상 설치를 해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음주를 갖다 하지 않아도 항상 불리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50명, 60명 태우고 40, 50명 태우고 가는 버스에서 만약에 사고가 나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상당히 피해가 크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음주운전 방지 장치 보안 자체 개발. 음주 시동 잠금 장치를 그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부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본다든지, 그 다음에 어떤 부정적인 방법을 사용해가지고 또 시행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는 장비들이 지금 개발이 되어 있고, 아마 적극적으로 좀 더 잘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뭐 안면 기술 인식을 통하는 그 장치 이런 것들이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실제 음주시동 잠금 장치가 실제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좀 더 실효성 있는 제도로 확립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개선 교육 프로그램, 홍보적인 활동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음주운전 방해 장치가 상습적인 운전자에 대한 획기적인 효과를 위해서는 이 제도에 대해서 국민들에 대한 어떤 교육이라든지 홍보라든지 그리고 상습적인 운전자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한 어떤 처벌과 교육의 강화 그리고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좀 개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